어디서 냄새나는 헌옷을 주워 입고 들어와서 행패야? 이깟 푼돈 쥐어줄 때 조용히 합의 섰어. 온몸에 명품을 휘감은 여자가 병실 바닥에 수표 봉투를 거칠게 내던졌습니다.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진 제 손주 옆에서 오열하는 며느리를 짓밟으며 여자는 낡은 등산복 차림에 저를 벌레 보답 비웃었죠. 내 남편이 누군지 알아? 이 지역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굴지의 기업 사장이야. 그녀가 제 코앞에서 짜증스럽게 흔들어댄 명함 한 장. 하지만 바닥에 떨어진 그 명함을 확인한 순간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 속에서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 오만한 여자는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자신이 쓰레기 취급하며 무시했던 이 늙은이가 자기 남편 회사 매출의 100%를 쥐고 있는 대기업 회장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감히 내 핏줄을 건드린 데가 철저하게 치르게 해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행복이 찾아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강만호 회장이 최고 경영자 회의실 상석에 앉아 두꺼운 결제 서류를 매섭게 넘겼습니다. 넓은 회의실 안에는 임원들이 숨을 죽이고 강만호의 굳은 입술만 바라보고 있었죠. 비서실장이 회의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와 강만호의 등 뒤로 다가왔어요. 비서실장이 허리를 깊숙이 숙이고 강만호의 귓가에 입을 바짝 댔습니다. 회장님, 지훈 도련님께서 학교 불량 학생들에게 크게 다쳐서 지금 피를 흘리며 병원 응급실로 실려가셨습니다. 비서실장이 바들바들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죠. 당장 차 대기시켜. 강만호가 들고 있던 만년필을 책상 위로 집어 던지며 소리쳤어요. 만년필이 책상 위를 굴러떨어지며 날카로운 마찰음을 냈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중단한다. 다들 당장 나가봐. 강만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임원들을 향해 커다란 손을 휘저었죠. 강만호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헤치며 회의실을 빠져나와 전용 승강기에 올랐어요. 지하 주차장에 대기하고 있던 대형 승용차 뒷좌석에 올라탄 강만호는 차창 밖을 주시하며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습니다. 강만호는 좌석 옆 보관함에서 평소 사람들의 눈길을 피할 때 입는 낡고 허름한 등산복을 꺼내 서둘러 갈아입었죠. 강만호는 챙이 다른 빛바랜 모자를 푹 눌러쓰고 병원 정문에 황급히 내렸어요. 강만호가 숨을 헐떡이며 병원 응급실 문을 거칠게 열고 뛰어들어갔습니다. 응급실 구석의 차가운 병상에 강지훈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붉은 피가 묻은 교복을 입은 채 의식을 잃고 누워 있었죠. 강지훈의 작은 얼굴은 멍으로 검푸르게 물들어 있었고 오른쪽 팔에는 두꺼운 석고 붕대가 칭칭 감겨 있었어요. 며느리 서윤이는 강지훈의 침대 옆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학교 폭력 담당자 김 선생이 서윤이의 굽은 어깨를 딱딱한 서류판 모서리로 툭툭 쳤죠. 어머니, 여기서 이렇게 소리내어 운다고 당장 해결될 일이 아니잖아요. 여기 보호자 서명란에 이름부터 빨리 적으세요. 김 선생이 무심하고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우리 지훈이가 일방적으로 끌려가서 무자비하게 맞았는데 도대체 뭘 인정하라는 건가요? 서윤이가 핏발선 붉은 눈으로 김 선생을 올려다보며 소리쳤습니다. 지훈이가 평소에 교우 관계가 원만하지 못해서 다른 아이들을 먼저 자극했다는 점을 참작하셔야죠. 김 선생이 검은색 볼펜을 서윤이의 얼굴 앞으로 바짝 들이밀며 퉁명스럽게 대답했죠. 서명 절대 못해요. 우리 아이가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쓰러졌어요. 서윤이가 눈물이 범벅이 된 얼굴로 서류판을 바닥으로 거칠게 밀쳐내며 울부짖었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억지를 부리고 비협조적으로 나오시면 우리 학교 측에서도
더 이상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방법이 없어요. 김 선생이 바닥에 떨어진 종이 서류를 주워들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낡은 등산복 차림의 강만호는 병실 구석의 얇은 덮개 뒤에 서서 숨을 죽인 채 이 모든 참담한 상황을 지켜보았죠. 강만호는 두 주먹을 너무 꽉 움켜쥐어 손등에 푸른 핏대가 선명하게 솟아올랐어요. 그때 복도 끝에서 대리석 바닥을 뾰족하게 찍어 누르는 날카로운 구두 발소리가 응급실 전체에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화려하고 비싼 옷차림을 한 가해자 엄마 오유진이 덩치 큰 수행기사를 대동하고 병실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죠. 오유진은 병상에 누워 역게 신음하는 강지훈 쪽은 단 한 번도 쳐다보지 않고 서윤이의 앞을 턱 막아섰어요. 어머, 애들끼리 운동장에서 좀 험하게 뛰어놀다 보면 다치고 그러는 거지. 뭘 그렇게 온동리가 떠나가라 요란을 떨어. 오유진이 손가락에 낀 굵은 다이아몬드 반지를 만지작거리며 비릿하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당신 자식이 우리 아이를 이 지경으로 피투성이를 만들어 놓고 지금 장난이라고 했어요. 서윤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오유진의 비싼 옷깃을 두 손으로 움켜쥐며 소리쳤죠. 이거 당장 안 놔. 목소리 흉하게 낮춰요. 교양 하나도 없게 남들 다 보는 병원에서 웬 소란이야. 오유진이 서윤이의 손을 벌레 보듯 매몰차게 뿌리치며 미간을 심하게 찌푸렸어요. 우리 지훈이가 아직 깨어나지도 못하고 있는데 당신이 똑같은 엄마라면 어떻게 그런 막말을 입에 담을 수가 있어. 서윤이가 오유진의 가슴을 두 손으로 퍽퍽 밀치며 짐승처럼 오열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수행기사가 앞으로 나서며 서윤이의 얇은 어깨를 강하게 밀어 차가운 바닥에 나동그라지게 만들었죠. 오유진은 구겨진 옷소매를 신경질적으로 털어내며 금장 장식이 박힌 고급 가죽 가방을 열었어요. 오유진이 가방에서 두툼한 수표 봉투를 꺼내 서윤이 앞에 좁은 침대 탁자 위에 큰 소리가 나도록 던졌습니다. 병원비하고 위자료 아주 넉넉하게 꽉 채워 넣었으니까 이깟 푼돈 쥐어줄 때 입 다물고 조용히 합의 썼어요. 오유진이 오만한 턱을 빳빳하게 치켜들고 서윤이를 발밑에 먼지처럼 깔아뭉개듯 바라보며 말했죠. 돈이면 세상 사람 목숨이 다 되는 줄 알아. 당장 당신 얼굴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내 눈앞에서 나가. 서윤이가 바닥에서 비틀거리며 몸을 일으켜 수표 봉투를 집어 던지려 했어요. 덮개 뒤에 숨어있던 강만호가 성큼성큼 걸어 나와 서윤이의 좁은 앞을 커다란 등판으로 굳건하게 막아섰습니다. 강만호가 굵은 주름이 깊게 파인 거친 손으로 오유진의 얇은 팔목을 매섭고 강하게 쳐냈죠. 어디서 감히 남의 귀한 피부치 몸에 함부로 더러운 손을 대. 강만호가 벼락같이 호통을 치며 오유진을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았어요. 오유진이 놀란 눈을 하고 뒤로 주춤 물러서며 강만호의 낡은 등산복과 땀에 찌든 모자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뭐야 이 미친 늙은이는. 어디서 냄새나는 헌옷을 주워 입고 들어와서 행패야. 오유진이 화려한 무늬의 손수건으로 코를 틀어막으며 매우 불쾌한 표정을 지었죠. 네가 그깟 종이 쪼가리 돈이면 다 되는 줄 아는 모양인데 당장 그 더러운 돈 봉투 챙겨서 이 방에서 당장 나가. 강만호가 바닥을 두 발로 세게 구르며 사자처럼 소리쳤어요. 할아버지, 내 남편이 도대체 누군지나 똑바로 알고 까불어. 오유진이 가방에서 붉은색 악어 가죽 명함 지갑을 꺼내며 눈을 날카롭게 치켜떴습니다. 우리 남편이 이 지역 경제 바닥을 쥐락펴락하는 제일 가는 기업 박동철 사장이야. 오유진이 황금색 테두리가 번쩍이는 명함을 강만호의 코앞에서 팔이 쫓듯 짜증스럽게 흔들며 소리쳤죠.
이깟 푼돈 안 받고 끝까지 고집 부리면 할아버지네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 식구들 전부 길거리에 나앉게 해줄 수 있어. 오유진이 붉은 립스틱을 칠한 입꼬리를 비틀어 올리며 비아냥거렸어요. 오유진이 허공에 사납게 흔들어대던 명함이 얇은 손가락 사이를 휙 빠져나와 차가운 병실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강만호는 번뜩이는 시선을 아래로 내려 바닥에 떨어진 명함 한가운데에 선명하게 박힌 낯익은 회사 상징을 똑똑히 확인했죠. 강만호는 그 회사가 자신의 소유인 대기업 납품 물량의 회사 전체 매출을 온전히 기대고 있는 핵심 1차 하청업체라는 사실을 단번에 알아차렸어요. 강만호는 묵묵히 허리를 굽혀 바닥에 떨어진 박동철의 명함을 주워 바지 주머니 속에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강만호는 턱을 굳게 다문 채 매섭고 차가운 눈빛으로 오유진의 뻔뻔한 얼굴을 응시할 뿐 아무런 대답도 밖으로 꺼내지 않았죠. 이제야 우리 위대하신 남편 이름 듣고 본인 주제 파악이 좀 되나 보네. 내일 아침에 뜨기 전까지 합의서에 지장 꾹 찍어서 학교로 보내요. 오유진이 완벽한 승리감에 도취된 표정으로 거만하게 콧방귀를 뀌며 말했어요. 여기서 시간 질질 끌면 이 봉투에 든 돈반으로 확 깎아버릴 테니까 알아서 기어. 오유진이 굳어있는 서윤이를 향해 뾰족한 손가락질을 하며 표독스럽게 쏘아붙였습니다. 오유진은 기가 죽은 서윤이를 비웃으며 수행기사를 대동하고 당당하고 거만한 걸음걸이로 응급실을 미련 없이 빠져나갔죠. 서윤이가 바들바들 떨리는 창백한 두 손으로 탁자 위에 놓인 수표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서윤이가 봉투 안에 빳빳한 수표를 꺼내 반으로 갈기갈기 찢어 병실 구석에 냄새나는 쓰레기통에 강하게 내던졌습니다. 강만호는 창밖의 새카만 짙은 어둠을 응시하며 주머니 속에 두꺼운 명함을 두 동강이 날 정도로 꽉 움켜쥐었죠. 강만호가 점퍼 안주머니에서 검은색 전화기를 꺼내 비서실장에게 곧바로 연락을 걸었어요. 비서실장, 지금 당장 박동철 하청업체의 최근 5년치 모든 납품 내역과 비밀 장부 자료 싹 다 뒤져서 내 집무실 책상 위에 빈틈없이 올려놔. 강만호가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네, 회장님. 즉각 최고 수준의 감사 인력을 꾸려 조치하겠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비서실장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짧고 단호하게 대답했죠. 탈탈 털어서 아주 작은 먼지 하나라도 놓치면 자니가 전부 책임지고 옷 벗어야 할 거야. 강만호가 이마에 굵은 핏대를 세우며 무서운 명령을 내렸어요. 명심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해가 뜨기 전까지 완벽하게 서류를 준비해 두겠습니다. 비서실장이 다급하고 긴장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강만호는 전화기를 다시 주머니에 깊숙이 밀어넣고 피멍이 가득 든 강지훈의 좁은 침대 곁으로 천천히 다가갔죠. 강만호는 강지훈의 차갑게 식어버린 다친 작은 손을 자신의 커다랗고 거친 두 손으로 아주 부드럽게 감싸쥐었어요. 강만호는 상처가 덧나지 않게 조심스럽게 아이의 손을 하얀 이불 속으로 밀어넣으며 뜨거운 숨을 길게 토해냈습니다. 강만호가 집무실의 커다란 가죽 의자에 앉아 결제 서류 뭉치를 책상 위로 거칠게 내던졌습니다. 비서실장, 박동철 그놈 회사 납품 장부 다 확인했어? 강만호가 목을 조이는 넥타이를 거칠게 끌어내리며 물었죠. 네, 회장님. 박동철 사장이 몰래 값싼 중국산 불량 부품을 섞어서 납품한 증거를 모두 찾았습니다. 비서실장이 태블릿 화면을 강만호 앞쪽으로 바짝 밀어주며 대답했어요. 가짜 세금 영수증을 만들어서 몰래 회사 돈을 빼돌린 기록도 전부 찾아냈습니다. 법무팀장이 두꺼운 서류철을
탁 펴서 보여주며 덧붙였죠. 이놈들 아주 밑바닥까지 더럽게 썩어 문드러진 놈들이구만. 강만호가 굵은 주먹으로 단단한 나무 책상을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법무팀장, 당장 하청업체 납품계약 전부 끊어버릴 서류 만들어. 강만호가 번뜩이는 매서운 눈으로 법무팀장을 노려보며 지시했어요. 네, 회장님.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소장을 준비하겠습니다. 법무팀장이 허리를 깊숙이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아주 작은 먼지 하나라도 놓치면 자네들 전부 옷벗을 각오 단단히 해. 강만호가 매서운 눈빛으로 임원들을 차례대로 쳐다보며 무섭게 경고했죠. 명심하겠습니다. 회장님. 비서실장과 법무팀장이 동시에 큰 소리로 대답하며 일제히 고개를 숙였어요. 같은 시간 오유진이 지역 최고급 호텔 식당의 커다란 원탁에 앉아 금빛 커피잔을 우아하게 들어 올렸습니다. 탁자 위에는 번쩍이는 포장지로 싼 비싼 수입 화장품 상자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어머, 유진 엄마. 이런 비싼 선물을 다 주고 너무 고마워. 동네 학부모회 회장이 화장품 상자를 두 팔로 소중하게 끌어안으며 입이 귀에 걸리도록 웃었어요. 다들 우리 아들 일 때문에 신경 쓰게 해서 내가 미안해서 밥 사는 거야. 오유진이 붉은 립스틱을 바른 입술을 한껏 올리며 가식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강지훈이라는 애가 평소에 애들한테 아주 질이 나쁘게 굴었다며. 학부모의 총무가 커피를 마시며 오유진의 눈치를 보고 맞장구를 쳤죠. 맞아. 지훈이가 먼저 우리 애들한테 험한 욕을 하고 주먹을 마구 휘둘렀잖아. 우리 애들은 억울하게 방어만 한 거야. 오유진이 가짜 눈물까지 글썽이는 척하며 목소리를 크게 높였습니다. 이 억울한 사실을 널리 알려야지. 우리가 동네 엄마들한테 소문 쫙 퍼뜨려 놓을게. 학부모회 회장이 손뼉을 딱 치며 큰 소리로 동조했어요. 동네 엄마들 모이는 인터넷 카페랑 단체 대화방에 지훈이가 먼저 폭력을 썼다고 글 좀 많이 올려줘. 오유진이 테이블 위로 몸을 바짝 숙이며 은밀하게 속삭였죠. 걱정하지 마. 우리가 오늘 밤새 글을 올려서 동네 사람 전부 다 알게 만들 테니까. 학부모들이 일제히 고개를 끄덕이며 주머니에서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서윤이가 쏟아지는 차가운 비를 흠뻑 맞으며 대형 학원 앞 횡단보도 옆에 섰어요. 서윤이의 젖은 두 손에는 아이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커다란 나무 팻말이 꽉 쥐어져 있었죠. 우리 아이는 억울하게 맞았습니다. 동네 사람들 제발 진실을 밝혀주세요. 서윤이가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그때 검은색 양복을 입은 덩치 큰 사내 두 명이 서윤이 앞을 거칠게 가로막았어요. 아줌마, 여기서 계속 이러시면 우리가 아주 곤란하지. 얼굴에 흉터가 있는 사내가 서윤이의 팻말을 확 빼앗으며 무섭게 윽박질렀죠. 이거 당장 돌려줘요. 내가 내 아이 억울하다는데 당신들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야. 서윤이가 사내의 굵은 팔에 매달리며 필사적으로 발버둥을 쳤습니다. 다른 사내가 서윤이의 가방을 억지로 열어 호소문 전단지 뭉치를 모두 빼앗아 비오는 진흙 바닥에 휙 뿌려버렸어요. 조용히 입 다물고 집으로 가라고 했지. 흉터 사내가 서윤이의 얇은 어깨를 강하게 밀쳐 바닥에 거칠게 넘어뜨렸죠. 사내가 양복 안주머니에서 두꺼운 우편물을 꺼내 서윤이의 무릎 위로 던졌습니다. 오유진 사모님이 보낸 명예훼손 고소장이야. 아줌마는 이제 꼼짝없이 감옥 갈 일만 남았어. 사내가 빗물에 젖은 서윤이를 향해 비웃음을 날리며 돌아섰어요. 서윤이는 바닥에 흩어진 젖은 전단지를 주워 모으려다 결국 가쁜 숨을 헐떡이며 차가운 아스팔트 위로 털썩 쓰러졌죠.
강만호가 집무실 통유리 창밖의 어두운 풍경을 내다보며 거친 턱을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비서실장이 다급한 발걸음으로 뛰어들어와 여러 장의 인화된 사진을 탁자 위에 넓게 펼쳐 놓았어요. 회장님, 박동철 사장이 관할 경찰서 간부에게 직접 뇌물을 주는 현장을 잡았습니다. 비서실장이 사진 속 현금 상자를 펜 끝으로 가리키며 굳은 표정으로 보고했죠. 사진 속 박동철은 어두운 유흥업소 주차장에서 경찰 간부의 차량 뒷공간에 커다란 돈 상자를 싣고 있었습니다. 이 쓰레기 같은 놈들이 더러운 돈으로 경찰까지 사서 폭행 사건을 덮으려고 해. 강만호가 탁자 위의 사진을 꽉 움켜쥐어 구겨버리며 차갑게 내뱉었어요. 법무팀장 당장 불러서 박동철 숨통을 완전히 끊어버릴 준비 단단히 하라고 전해. 강만호가 이빨을 뿌듯 깔며 비서실장에게 서늘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오후 무렵 강지훈이 누워있는 병원 일반 병실 문이 발에 걷어차여 거칠게 열렸죠. 병원 환자복을 대충 걸쳐 입은 가해 학생 3명이 낄낄거리며 병실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왔어요. 야 강지훈, 너 아직도 엄살 부리면서 누워있냐? 덩치가 가장 큰 불량 학생이 강지훈의 좁은 침대 발치를 구두발로 툭툭 찼습니다. 불량 학생이 강지훈의 팔에 연결된 무거운 수액 쇠기둥을 손으로 퍽 밀어버렸죠. 강지훈이 극심한 공포에 질려 침대 구석으로 몸을 잔뜩 웅크리며 하얀 이불을 두 손으로 꽉 잡았어요. 너 이거 똑똑히 기억나지? 불량 학생이 자기 바지 주머니에서 훔쳐간 강지훈의 낡은 스마트폰을 꺼내 강지훈의 눈앞에서 위아래로 마구 흔들었습니다. 불량 학생이 낄낄거리며 스마트폰 화면을 켜고 강지훈의 겁질린 얼굴 앞으로 바짝 다가갔죠. 그때 병실 문이 벌컥 열리며 강만호가 호랑이 같은 무서운 표정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어요. 강만호가 들고 있던 단단한 나무 지팡이로 덩치 큰 불량 학생의 무릎 뒤를 아주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아! 불량 학생이 귀를 찌르는 단발마의 비명을 지르며 딱딱한 병실 바닥으로 쿵 고꾸라졌죠. 강만호가 바닥에 떨어진 강지훈의 스마트폰을 잽싸게 낚아채어 낡은 등산복 점퍼 주머니에 쑥 집어넣었어요. 어디서 감히 내 귀한 손주 병실에 기어들어와서 행패를 부려. 강만호가 쓰러진 불량 학생의 멱살을 억센 손으로 움켜쥐고 번쩍 들어 올리며 크게 호통을 쳤습니다. 나머지 불량 학생 2명이 강만호의 엄청난 기백에 질려 병실 벽으로 엉금엉금 뒷걸음질을 쳤죠. 그 순간 복도에서 요란하고 무거운 발소리가 들리더니 오유진이 검은 양복을 입은 사설 경호원들을 이끌고 병실 문 앞으로 나타났어요. 이 미친 노인네가 감히 내 금쪽 같은 아들 몸에 함부로 손을 대. 오유진이 바닥에 나뒹구는 자기 아들을 보고 눈이 완전히 뒤집혀 소리쳤습니다. 오유진이 뾰족한 손가락으로 강만호를 가리키며 핏대를 세우고 고래고래 악을 썼죠. 저 더러운 늙은이 당장 끌어내서 내 아들 앞에 꿇어앉혀. 오유진이 귀가 찢어질 듯한 쇳소리로 앙칼지게 명령했어요. 덩치 큰 경호원 3명이 험악하게 굵은 주먹을 쥐며 강만호의 좁은 앞을 둥글게 에워싸며 바짝 다가갔습니다. 강만호는 낡은 나무 지팡이를 양손으로 꽉 쥐고 자신을 에워싼 경호원들을 향해 매섭고 서늘한 눈빛을 강렬하게 뿜어냈죠. 어두운 밤 박동철이 지역 회원제 골프장 주차장에서 자신의 고급 승용차 트렁크를 활짝 열었습니다. 박동철이 두툼한 현금이 가득 든 노란색 대형 서류 봉투를 두 손으로 꺼내 들었죠. 박동철이 주변을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며 중학교 교장인 이성민의 커다란 골프백 안으로 봉투를 쑥 찔러 넣었어요. 교장 선생님,
우리 아이들이 벌인 일 아주 잘 부탁드립니다. 박동철이 이성민의 두 손을 꽉 쥐며 비릿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사장님,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책임지고 이 사건 확실하게 덮어버리겠습니다. 이성민이 묵직해진 골프백을 쓰다듬으며 배를 내밀고 크게 웃었죠. 강지훈 그 녀석을 아주 나쁜 가해자로 만들어주시면 은혜는 2배로 갚겠습니다. 박동철이 이성민의 어깨를 툭툭 치며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습니다. 내일 바로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강지훈을 학교에서 쫓아낼 핑계를 만들겠습니다. 이성민이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어요. 역시 교장 선생님은 말이 통하십니다. 앞으로 제가 뒤를 든든하게 봐드리겠습니다. 박동철이 이성민의 손을 다시 한번 강하게 흔들며 말했죠. 다음 날 아침 일찍 학교로 돌아온 이성민이 교무회의 탁자 위로 흰색 종이를 거칠게 내던졌어요. 강지훈이 먼저 커터칼을 손에 쥐고 우리 불쌍한 아이들을 위협했다는 목격자 진술서입니다. 이성민이 팔짱을 꽉 끼고 거만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교장 선생님, 이건 말도 안 됩니다. 강지훈은 절대 남에게 폭력을 쓸 아이가 아닙니다. 담임 교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탁자를 짚으며 강하게 반발했죠. 이성민이 양복 안주머니에서 담임 교사의 인사고가 평가 서류를 꺼내 탁자 위로 거칠게 밀었습니다. 선생님, 올해 교감 승진 심사가 코앞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이성민이 차가운 눈빛으로 담임 교사의 얼굴을 매섭게 노려보았어요. 담임 교사는 덜덜 떨리는 주먹을 꽉 쥐고 고개를 푹 숙일 수밖에 없었죠. 내가 결정했으니 토달지 말고 당장 학부모에게 통보하세요. 이성민이 담임 교사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윽박질렀어요. 교장 선생님, 한 번만 다시 생각해 주십시오. 아이의 인생이 달린 문제입니다. 담임 교사가 눈물을 글썽이며 애원했습니다. 내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당장 학교에서 짐을 싸서 나가야 할 겁니다. 이성민이 문을 쾅 닫고 교무회의실을 나가버렸죠. 오후에 담당 형사가 강지훈의 병실로 찾아와 서윤이 앞에 좁은 탁자에 서류를 툭 던졌습니다. 어머니, 이거 쌍방 폭행으로 사건 조용히 마무리하는 서류니까 당장 도장 찍으세요. 형사가 귀찮다는 듯이 짝다리를 짚고 퉁명스럽게 말했죠. 우리 아이가 일방적으로 피투성이가 되도록 맞았는데 어떻게 쌍방 폭행인가요? 서윤이가 핏기 없는 창백한 얼굴로 서류를 바닥으로 밀어내며 소리쳤어요. 증거가 하나도 없잖아요. 진술서도 강지훈이 먼저 아이들을 때렸다고 나왔습니다. 형사가 눈을 부릅뜨고 목소리를 높이며 서윤이를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이건 조작입니다. 우리 지훈이는 절대 남을 때릴 아이가 아니에요. 서윤이가 두 손을 모아 빌며 형사의 옷자락을 붙잡았죠. 서류에 서명 안 하시면 경찰이 강지훈 학생을 당장 유치장에 가둘 수 있습니다. 형사가 서윤이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치며 험악하게 쏘아붙였어요. 당신 경찰 맞아. 어떻게 가해자 편을 들면서 피해자를 협박해. 서윤이가 자리에서 일어나 형사의 가슴을 퍽퍽 치며 따졌습니다. 아줌마가 자꾸 이렇게 소란을 피우면 공무집행방해로 같이 잡아넣겠습니다. 형사가 수갑을 꺼내 흔들며 서윤이의 코앞에서 으름장을 놓았죠. 같은 시각 병원 정문 앞에서는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눈이 부시게 터졌습니다. 오유진의 아들과 일진 무리들이 환자복을 입고 휠체어에 나란히 앉아 있었죠. 그들은 지역 최고급 한방병원 특실로 옮겨가기 위해 구급차 앞에 일렬로 대기하고 있었어요. 우리 불쌍한 아이들이 강지훈에게 너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서 제 발로 걷지도 못합니다. 오유진이 기자들 카메라 앞에서 하얀 손수건으로
거짓 눈물을 닦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강지훈이 칼을 들고 설치는 바람에 우리 아이들이 평생 상처를 안고 살게 되었습니다. 오유진이 마이크를 향해 뻔뻔한 얼굴로 거짓말을 늘어놓았죠. 그럼 강지훈 학생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으실 계획입니까? 한 기자가 오유진 앞으로 녹음기를 불쑥 내밀며 질문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강지훈을 감옥에 보낼 생각입니다. 오유진이 턱을 치켜들고 아주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서윤이가 비를 뚫고 학교로 달려가 교장실 앞 복도 차가운 바닥에 두 무릎을 꿇었어요. 교장 선생님, 제발 사건 당일 CCTV 영상 좀 한 번만 보여주세요. 서윤이가 굳게 닫힌 교장실 문을 두 손으로 쾅쾅 두드리며 울부짖었습니다. 지금 밖에서 무슨 난리를 치는 거야. 시끄러워 죽겠네. 이성민이 문 안쪽에서 신경질적으로 소리쳤죠. 이성민은 교장실 문을 안에서 찰칵 잠그고 행정실장에게 다급하게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당장 서버실로 내려가서 CCTV 하드디스크 전부 다 떼어내. 이성민이 극도로 불안한 눈빛으로 행정실장을 재촉했어요. 교장 선생님, 하드디스크를 완전히 부숴버리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행정실장이 식은땀을 흘리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잔말 말고 쇠망치로 완전히 박살을 내. 이성민이 행정실장의 등을 강하게 떠밀며 소리쳤죠. 행정실장이 서버실로 몰래 내려가 기계에서 하드디스크를 강제로 뜯어냈습니다. 행정실장이 무거운 쇠망치로 하드디스크를 산산조각 내버렸어요. 행정실장이 깨진 조각들을 학교 뒤편 소각장 쓰레기 더미 속에 깊숙이 파묻어버렸죠. 이성민이 교장실 문을 벌컥 열고 나와 서윤이의 젖은 얼굴 위로 종이 한 장을 휙 던졌습니다. 학교 기계가 너무 심하게 낡아서 사건 당일 영상이 완전히 지워졌다고 적힌 확인서입니다. 이제 그만 돌아가세요. 이성민이 턱을 치켜들고 서윤이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죠. 거짓말 마세요.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하게 돌아가던 기계가 왜 하필 오늘 고장이 나나요? 서윤이가 바닥에 떨어진 허위시설 점검 확인서를 움켜쥐고 목이 터져라 소리쳤어요. 이 아줌마가 끝까지 남의 학교에서 행패를 부리네. 당장 경찰 부르기 전에 나가요. 이성민이 서윤이를 향해 발길질을 하는 신용을 하며 위협했습니다. 당신들 모두 천벌을 받을 거야. 내가 끝까지 진실을 밝힐 거야. 서윤이가 눈물을 쏟으며 이성민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죠. 이성민은 대답도 하지 않고 서윤이를 뻥 차버린 뒤 교장실 문을 쾅 소리가 나게 닫아버렸습니다. 강만호가 강지훈의 병실 구석 의자에 앉아 비서실장으로부터 이 모든 참담한 보고를 묵묵히 듣고 있었습니다. 강만호가 바지 주머니에서 검은색 전화기를 꺼내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비서실장, 지역교육청에서 진행하는 사학비리 감사 현황 서류 당장 내 앞으로 전부 가져와. 강만호가 이마에 주름을 깊게 잡으며 아주 낮은 목소리로 지시했죠. 그때 병실 벽에 높이 걸린 텔레비전 화면에서 교육청 긴급 뉴스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교육청 최정우 감사관이 학교 폭력 축소 및 사학비리 특별감사를 강력하게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텔레비전 속 아나운서가 또렷한 목소리로 보도했어요. 화면 속에 나타난 최정우 감사관은 단호하고 결연한 표정으로 기자들의 날선 질문에 대답하고 있었습니다. 어떠한 외부 압력이나 뇌물에도 절대 굴복하지 않고 성역 없이 진실을 모두 파헤치겠습니다. 최정우가 주먹을 불끈 쥐며 카메라를 향해 강하게 선언했죠. 감사관님,
이번 사학비리 사건에 지역 고위층이 연결되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기자가 최정우의 앞길을 막아서며 날카롭게 질문했어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습니다. 최정우가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강만호는 화면 속 최정우의 올곧은 얼굴을 보자마자 입가에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최정우는 과거 강만호가 이름 없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던 시절에 개인 돈으로 대학 학비와 고시원 생활비를 전액 지원했습니다. 어두운 밤 박동철이 거액을 주고 고용한 검은 양복 브로커가 최정우의 집 대문 앞에 현금 상자를 몰래 내려놓았습니다. 사장님, 뇌물을 안전하게 배달했습니다. 이제 안심하십시오. 브로커가 전화기를 귀에 대고 박동철에게 보고했어요. 최정우가 대문을 벌컥 열고 뛰어나와 도망치려던 브로커의 팔목을 뒤로 강하게 꺾어 바닥에 엎어뜨렸죠. 어디서 감히 내 집 앞에 더러운 뇌물을 갖다 놔. 당장 경찰서로 가자. 최정우가 브로커의 멱살을 틀어쥐고 흔들며 무섭게 호통을 쳤어요. 아이고 감사관님, 살려주십시오. 저는 그냥 심부름만 한 사람입니다. 브로커가 바닥에 납작 엎드려 두 손을 싹싹 빌며 애원했죠. 경찰서에 가서 누가 뇌물을 보냈는지 똑똑히 불어. 최정우가 브로커의 뒷덜미를 꽉 누르며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같은 시각 강만호가 병실 창밖에 비 내리는 풍경을 내다보며 비서실장에게서 최정우의 개인 휴대폰 번호를 문자로 건네받았죠. 강만호가 자신의 현재 위치를 알리는 짧은 문자 메시지를 최정우의 전화기로 전송했어요. 강지훈을 가해자로 강제 퇴학시키기 위한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바로 전날 밤이 깊었습니다. 강만호가 검은색 우산을 펴들고 경호원도 없이 홀로 비 내리는 병원 밖으로 나섰죠. 강만호는 최정우가 늦은 퇴근길에 늘 혼자 들르는 낡은 국밥집 근처 좁은 골목으로 향했어요. 강만호가 골목 구석에 조용히 세워둔 검은색 승용차 뒷좌석에 앉아 우산을 접었습니다. 강만호는 차창 밖으로 쏟아지는 차가운 빗줄기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최정우가 식당에 나타나기만을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늦은 밤 강만호가 비가 거세게 내리는 변두리 골목을 지나 낡은 미닫이 문을 열고 국밥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식당 구석의 허름한 탁자에서 최정우가 뚝배기를 시켜가며 빽빽한 비리 서류 더미를 뚫어지게 살피고 있었죠. 강만호가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 검은 우산을 접고 최정우의 맞은편 빈 의자를 빼서 말없이 앉았어요. 최정우가 서류에서 눈을 떼고 고개를 들어 강만호의 주름진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최정우가 입을 떡 벌리며 서류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죠. 어르신, 정말 어르신 맞으십니까? 최정우가 바들바들 떨리는 목소리로 허리를 직각으로 굽히며 인사했어요. 정우야, 그동안 밥은 든든하게 잘 챙겨 먹고 지냈어. 강만호가 최정우의 굽은 어깨를 투박한 손으로 툭툭 치며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은혜 덕분에 이렇게 감사관이 되어서 밥값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최정우가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고개를 푹 숙이며 대답했죠. 수십 년 만에 널 이렇게 찾아온 건 다 우리 귀한 지훈이 일 때문이야. 강만호가 젖은 점퍼 안주머니에서 구겨진 사진 여러 장을 꺼내 탁자 위에 나란히 올려놓았어요. 최정우가 탁자 위의 사진들을 조심스럽게 집어들고 눈살을 심하게 찌푸렸습니다. 아니, 아이를 도대체 어떻게 이 지경으로 피투성이를 만들 수 있습니까? 최정우가 강지훈의 다친 사진을 보며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죠. 오유진 일당이 가짜 진술서를 만들어서 막고 쓰러진 우리 손주를 가해자로 몰아세우고 있어.
강만호가 오유진 측이 퍼뜨린 조작된 진술서 사본을 탁자 위로 밀며 말했어요. 제가 당장 제 모든 직을 걸고 이 사건을 원점에서부터 샅샅이 파헤치겠습니다. 최정우가 주먹을 탁자 위로 강하게 내리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기에 박동철이 교장 이성민에게 돈을 주는 내역과 담당 형사에게 사과 상자를 넘기는 현장 증거가 다 들어있어. 강만호가 검은색 작은 이동식 저장 장치를 최정우의 두 손에 꽉 쥐어주었죠. 이렇게 완벽한 증거가 있으니 더러운 돈을 받은 놈들을 전부 철창에 가둘 수 있습니다. 최정우가 저장 장치를 주머니에 깊숙이 넣으며 눈을 매섭게 번뜩였어요. 내일 아침 당장 교육청 감사팀을 끌고 학교로 쳐들어가서 뿌리까지 싹 다 뽑아버려. 강만호가 호랑이 같은 눈빛으로 최정우를 쳐다보며 단호하게 지시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해가 뜨자마자 곧바로 학교를 덮치겠습니다. 최정우가 서류 가방에 증거 자료들을 챙겨 넣으며 굳은 결의를 보였죠. 강만호가 최정우의 손을 거칠게 맞잡고 식당 문을 열며 다시 빗속으로 걸어 나갔어요. 사흘 뒤 아침 8시 최정우가 파란색 점퍼를 입고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요원들을 이끌고 학교 정문을 통과했습니다. 이성민이 교장실 창밖을 내다보다가 핏기가 싹 가신 얼굴로 복도를 향해 미친 듯이 뛰어나왔죠. 감사관님, 학교 현장에 이렇게 예고도 없이 갑자기 들이닥치시면 곤란합니다. 이성민이 양팔을 넓게 벌려 최정우의 앞을 가로막으며 더듬거렸어요. 비켜. 당신들 범죄 증거를 압수하러 온 거니까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로 당장 수갑 채울 거야. 최정우가 이성민의 어깨를 거칠게 밀어내며 호통을 쳤습니다. 당장 행정실 문 부수고 열어. 최정우가 요원들을 향해 굵은 손가락으로 문을 가리키며 명령했죠. 파란 점퍼를 입은 요원들이 굳게 잠긴 행정실 문을 강제로 부수고 들어가 쇠 캐비닛을 마구 열어젖혔어요. 요원들이 숨겨둔 회계 장부와 컴퓨터 본체들을 꺼내 종이 상자에 가득 쓸어 담았습니다. 감사팀 소속 데이터 복구 전문가가 학교 소각장에서 주워온 깨진 하드디스크 파편들을 정밀 접합 장비에 꼼꼼하게 연결했죠. 전문가가 컴퓨터 자판을 빠르게 두드리자 모니터의 폭행 당일의 CCTV 영상이 아주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감사관님, 가의 학생들이 강지훈 학생을 무자비하게 때리는 영상 원본을 완벽하게 살려냈습니다. 전문가가 모니터 화면을 펜으로 가리키며 큰 소리로 보고했습니다. 이성민 교장, 당신이 돈을 받고 진실을 없앤 더러운 죄악이 세상에 다 드러났어. 최정우가 복원된 영상을 이성민의 코앞으로 바짝 들이밀며 소리쳤죠.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제가 순간의 욕심에 완전히 눈이 멀었습니다. 이성민이 다리에 힘이 풀려 복도 바닥에 철푸덕 주저앉아 두 손을 싹싹 빌었어요. 용서는 나중에 감옥에 가서 판사에게나 실컷 빌어. 최정우가 이성민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요원들에게 수갑을 채우라고 턱짓을 했습니다. 오유진이 고급 식당에서 브런치를 먹으며 텔레비전 뉴스를 보다 찻잔을 바닥에 떨어뜨려 박살을 냈죠. 오유진이 사색이 된 얼굴로 가방에서 전화기를 꺼내 박동철에게 다급하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교육청에서 학교를 털어서 CCTV를 다 살려냈대. 우리 이제 어떡해? 오유진이 붉은 손톱을 잘근잘근 물어뜯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뭐라고? 이성민 그 멍청한 등신이 하드디스크를 완전히 없애지 못했단 말이야. 전화기 너머로 박동철이 책상을 쾅 치며 쌍욕을 내뱉었죠. 경찰서에 전화 좀 해봐. 당신이 준 뇌물 장부도 다 뺏겼을지 모르잖아. 빨리 도망쳐. 오유진이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박동철을 심하게 재촉했어요. 지금 경찰 간부들도 다 감사팀에 불려갔어. 나도 살기 바쁘니까 당장 전화 끊어. 박동철이 신경질을 내며 전화를 일방적으로 뚝 끊어버렸습니다. 당신 나 혼자 독박 쓰게 버리려는 거야. 나 절대로 안 죽어. 오유진이 꺼진 전화기를 향해 고래고래 악을 쓰며 발을 구를 뿐이었죠. 박동철이 사무실 뒷문을 발로 차서 열고 어두운 비상계단으로 허겁지겁 뛰어내려갔어요. 박동철이 렌터카를 몰고 변호사 사무실로 도망쳐 들어가 비밀 장부 뭉치를 파쇄기에 미친 듯이 쑤셔 넣었습니다. 그 시각 강만호의 지시를 받은 대기업 소속 법무팀 변호사 수십 명이 검은 양복을 맞춰 입고 하청업체 로비로 위압적으로 걸어 들어왔죠. 법무팀장이 하청업체 임원들이 모여 앉아 있는 커다란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가 책상 위로 자산 가압류 통지서를 마구 던졌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막대먹은 짓입니까? 하청업체 전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당황한 표정으로 따졌습니다. 박동철 사장이 불량 자재를 속여 쓰고 납품 단가를 심하게 부풀린 증거를 모두 찾았습니다. 법무팀장이 두꺼운 소장을 전무의 가슴팍에 강하게 찔러 넣으며 쏘아붙였죠. 우리는 그저 위에서 시키는 대로 납품만 한 죄밖에 없습니다. 전무가 소장을 받아들고 얼굴에서 식은땀을 줄줄 흘렸어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종이 한 장이라도 밖으로 빼돌리면 증거인멸로 바로 쇠고랑 찹니다. 법무팀장이 회의실 안의 임원들을 매섭게 노려보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함부로 대하면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럽니까? 다른 이사가 삿대질을 하며 큰 소리로 반발했죠. 강만호 회장님께서 당신들 같은 부패 기업가는 단 10원어치의 거래도 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법무팀장이 매서운 눈빛으로 이사의 손가락을 쳐내며 대답했어요. 회장님이 직접 우리를 내쳤단 말입니까? 전무가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으며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법무팀 요원들이 하청업체 공장 정문으로 우르르 몰려나가 대형 접착제로 납품 계약 연구해지를 알리는 붉은색 공문을 아주 단단하게 붙였죠. 오유진이 챙이 넓은 검은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대형 로펌 변호사를 대동한 채 경찰서 정문에 나타났어요. 수백 명의 취재 기자가 오유진의 앞을 겹겹이 둘러싸고 마이크를 앞다투어 들이밀었습니다. 오유진 사모님, 조작된 진술서로 피해자를 억울하게 가해자로 만든 혐의를 완전히 인정하십니까? 한 기자가 오유진의 앞을 거칠게 막아서며 날카롭게 물었죠. 오유진은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명품 옷자락으로 얼굴을 푹 가릴 뿐이었습니다. 막대한 돈으로 지역 경찰과 교장을 매수한 더러운 범죄 사실에 대해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다른 기자가 카메라 플래시를 눈이 부시게 터뜨리며 오유진을 구석으로 몰아세웠어요. 비키세요. 지금은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겠습니다. 변호사가 기자들을 어깨로 거칠게 밀쳐내며 오유진의 팔을 강하게 끌어당겼죠. 변호사가 오유진을 보호하며 경찰서 회전문 안으로 황급히 밀어 넣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지역 교육청은 뇌물을 수수한 이성민 교장과 수사 축소를 시도한 담당 형사를 검찰에 긴급 고발하는 공문 서류를 팩스로 곧바로 발송했어요. 병원 일반 병실의 좁은 의자에 앉아 있던 서윤이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에는 박동철과 이성민을 향한 구속영장 청구 기사가 붉은색 큰 글씨로 쉴 새 없이 떠올라 있었죠. 서윤이가 두 손을 꽉 쥐고 가슴을 쓸어내리며 참았던 뜨거운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강지훈이 병상 침대 위에서 파란 멍이 든 주먹을 꽉 쥐고 스마트폰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기습 압수수색 일주일 후 최정우가
교육청 브리핑룸 단상에 당당하게 섰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강지훈이 짓밟히는 폭행 영상과 이성민의 차명 계좌로 수천만 원이 찍힌 이체 내역서가 커다랗게 띄워져 있었죠. 돈과 권력으로 신성한 학교 현장을 더럽힌 범죄자들의 추악한 민낯입니다. 최정우가 스크린을 굵은 지시봉으로 세게 치며 마이크에 대고 호통을 쳤어요. 우리 교육청은 뇌물을 받은 교장과 사건을 축소한 담당 형사를 검찰에 즉각 고발 조치했습니다. 최정우가 기자들을 향해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이성민 교장은 교육자로서의 양심을 헌신짝처럼 버렸습니다. 박동철에게 거액을 받고 폭행 CCTV를 완전히 부수어 버렸습니다. 최정우가 주먹을 쥐고 흔들며 크게 열을 올렸죠. 감사관님, 가의 학생들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한 기자가 녹음기를 높이 들고 질문했어요. 가의 학생들에게도 가장 무거운 벌을 내렸습니다. 가해자 전원 즉각 퇴학 및 소년원 송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최정우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같은 시각 학교 정문 앞에는 수십 명의 학부모와 시민들이 커다란 현수막을 들고 빽빽하게 모여 있었죠. 비리 교장 이성민은 당장 무릎 꿇고 사죄하라. 학부모회 회장이 시위 트럭 위에서 확성기를 쥐고 목이 터져라 외쳤어요. 가의 학생들을 당장 소년원에 보내라. 시민들이 주먹을 하늘 위로 높이 뻗으며 한 목소리로 크게 함성을 질렀습니다. 수갑을 차고 포승줄에 꽁꽁 묶인 이성민과 담당 형사가 고개를 푹 숙인 채 검찰청 호송버스 계단을 무겁게 올랐어요. 시민들이 호송버스를 향해 빈 물병과 쓰레기를 마구 집어 던졌죠. 이성민 교장, 어떻게 아이들을 상대로 그런 더러운 짓을 해? 한 시민이 이성민의 뒤통수를 향해 날달걀을 강하게 던졌습니다. 달걀이 이성민의 어깨에 맞아 노랗게 터져 흘렀어요. 이성민은 얼굴을 찌푸린 채 버스 안으로 허겁지겁 도망쳤습니다. 오유진의 화려한 고급 저택 대문 앞도 분노한 동네 학부모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붐볐죠. 과거 오유진에게 비싼 화장품 세트를 뇌물로 받았던 학부모들이 대문을 향해 날계란을 마구 집어 던졌어요. 우리 아이들까지 공범으로 만들려고 더러운 거짓말을 퍼뜨려. 이 나쁜 여자야 당장 나와. 학부모회 회장이 쓰레기 봉투를 담장 너머로 거칠게 휙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명품 가방 쌀 돈으로 우리 애들한테 가짜 소문 퍼뜨리라고 시켰어. 맘카페 회원들이 오유진 집 대문을 마구 흔들며 분노를 표출했죠. 집 안 거실에서는 법원 집행관들이 들어와 값비싼 가죽 소파와 대형 텔레비전에 붉은색 압류 딱지를 연달아 찰싹찰싹 붙이고 있었어요. 이거 당장 안 떼. 이게 다 얼마짜리 물건인 줄 알고 함부로 손을 대. 오유진이 집행관의 팔을 잡아 끌며 날카롭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사모님, 남편분이 납품 비리로 천문학적인 벌금과 손해배상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방해하시면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합니다. 집행관이 오유진을 차갑게 밀쳐내며 미술품 액자에 붉은 딱지를 탁 붙였죠. 안 돼. 내 다이아몬드 목걸이랑 명품 시계는 절대 건드리지 마. 오유진이 안방 화장대 서랍을 몸으로 꽉 막으며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어요. 집행관들이 오유진을 양옆에서 번쩍 들어올리며 강제로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캐피털 업체 직원들이 마당으로 들어와 오유진의 최고급 외제 승용차 바퀴에 굵은 견인 고리를 덜그럭거리며 걸었죠. 오유진이 마당으로 뛰쳐나가 직원의 옷자락을 꽉 붙잡고 매달렸어요. 사모님, 차 열쇠 당장 내놓으세요. 할부금 석 달치나 밀렸잖아요. 직원이 오유진의 손목을 꽉 잡고 열쇠를 확 빼앗았습니다. 텅 빈 거실 바닥에
털썩 주저앉은 박동철이 헝클어진 머리를 두 손으로 쥐어뜯으며 괴성을 질렀죠. 당신이 강지훈 엄마한테 쓸데없이 돈 봉투 던지면서 유세만 안 떨었어도 일이 이 지경까지 안 왔어. 박동철이 오유진의 멱살을 덥석 틀어쥐고 거칠게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이 멍청한 인간아. 당신이 뇌물 준 증거를 제대로 안 치우니까 다 뺏긴 거잖아. 오유진이 박동철의 뺨을 날카로운 손톱으로 쫙 긁어내리며 악을 썼어요. 이 미친 여자가 감히 내 얼굴을 긁어. 박동철이 오유진의 어깨를 밀쳐 바닥으로 냅다 패대기 치고 주위에 널린 쿠션을 마구 집어 던졌습니다. 두 사람은 붉은 압류 딱지가 도배된 텅 빈 집안에서 서로 머리채를 잡고 바닥을 구르며 처절하게 치고받고 싸웠죠. 같은 날 아침 증권시장이 열리자마자 박동철의 회사 주가는 끝없는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어요. 강만호가 대기업 공식 누리집과 주요 언론사의 부정부패 하청업체와 영구적으로 납품 계약을 해지한다는 성명서를 대대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강만호가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죠. 비서실장, 박동철 회사로 들어가는 어음 전부 다 끊어버렸지. 강만호가 서늘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회장님. 은행권의 회장님 지시사항을 확실하게 전달했습니다. 법정 관리 신청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바로 부도 처리시켰습니다. 비서실장이 전화기 너머로 단호하게 보고했어요. 수백 명의 하위 벤더사 채권단이 분노한 얼굴로 박동철의 회사 로비 유리를 쇠파이프로 쨍그랑 깨고 우르르 난입했습니다. 내 돈 100억 당장 토해내. 우리 같은 하청업체 다 굶어 죽일 작정이야. 채권단 대표가 경비원들을 거칠게 밀어내며 소리쳤죠. 사장 어디 숨었어? 쥐새끼처럼 도망치지 말고 빨리 튀어나와. 채권단 사람들이 사무실 서랍을 마구 뒤집어 엎고 서류를 허공에 흩뿌렸어요. 채권단 사람들이 사무실로 뛰어들어가 비싼 컴퓨터 본체와 복사기를 번쩍 들어 밖으로 마구 실어 날랐습니다. 강만호가 그룹 최고층 집무실의 통유리 창문 앞에 뒷짐을 지고 꼿꼿하게 섰죠. 강만호의 시선 저 멀리 아래로 빚쟁이들이 하청업체 본사 옥상의 거대한 간판을 강제로 뜯어내는 모습이 훤히 내려다 보였어요. 스스로 판 무덤에 들어간 자들의 당연한 최후지. 강만호가 차가운 유리에 거친 손을 짚으며 낮고 묵직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오후가 되자 병원의 일반 병실로 배달원 한 명이 두꺼운 우편물을 들고 찾아왔죠. 서윤이가 겉봉투에 교육청 직인이 찍힌 우편물을 조심스럽게 뜯어 내용물을 확인하고 두 손을 부들부들 떨었어요. 지훈아, 이 서류 좀 봐. 내 억울함이 다 풀렸어. 가의 학생들 전부 소년원으로 끌려간대. 서윤이가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강지훈의 좁은 어깨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엄마, 나 이제 다시 학교에 가서 친구들 만날 수 있는 거야. 강지훈이 붉어진 눈으로 서윤이의 품에 안겨 물었죠. 당연하지. 너는 아무 잘못 없는 깨끗한 피해자라는 명예회복 공식 서한이 같이 왔어. 서윤이가 하얀 종이를 강지훈의 눈앞에 보여주며 환하게 웃었어요.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온 강만호가 그 감격스러운 모습을 지켜보며 주름진 눈가에 맺힌 눈물을 거친 손등으로 훔쳐냈습니다. 자, 이제 냄새나는 병원은 그만 털고 우리 따뜻한 집으로 돌아가자. 강만호가 강지훈의 깁스한 팔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으며 인자하게 웃었죠. 애비야, 차 대기시켜라. 지훈이 좋아하는 소고기 든든하게 먹이러 가자. 강만호가 뒤에 서 있던 아들의 어깨를 탁탁 치며 활기차게 말했어요. 네, 아버지. 벌써 병원 정문 앞에 널찍한 차를 대기시켜 놓았습니다.
아들이 그동안의 시름을 다 날려버린 듯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서윤이가 퇴원 수속 서류에 또박또박 서명하고 옷장 안에 짐을 가방에 차곡차곡 챙겼죠. 강만호가 강지훈의 손을 꼭 잡고 앞장서서 밝은 빛이 쏟아지는 병원 문을 나섰습니다. 비가 새는 낡고 더러운 여관방 바닥에 박동철이 쭈그려 앉아 부서진 손톱을 마구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박동철은 전 재산을 다 잃고 이곳으로 도망친 자신의 처지가 분해서 벽을 쾅쾅 주먹으로 내리쳤죠. 강만호, 내가 이대로 그냥 혼자 죽을 줄 알아. 내 놈 회사도 완전히 박살을 내주마. 박동철이 눈에 핏발을 세우며 악을 썼어요. 박동철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몰래 만든 낡은 전화기를 꺼내 강만호 회사 내부 보안 책임자인 김 이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이사, 밖에서 기다리는 거 맞지? 준비는 다 끝났어. 박동철이 침을 꿀꺽 삼키며 다급하고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물었죠. 네, 사장님. 지금 사장님이 지시하신 대로 컴퓨터실 문을 열 준비를 마쳤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김 이사가 주변을 이리저리 살피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내가 예전에 납품했던 부품에 몰래 숨겨놓은 비밀 통로 번호를 지금 바로 문자로 보낼게. 당장 문 열고 들어가서 그 잘난 반도체 기술 자료 다 빼내. 박동철이 이빨을 뿌듯 깔며 무섭게 지시했습니다. 저장 장치에 자료를 전부 담으면 바로 사장님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김 이사가 이마에 흐르는 땀을 소매로 닦으며 빠르게 말했죠. 경찰이 깔리기 전에 항구에서 만나서 외국으로 바로 뜨는 거야. 명심해. 박동철이 전화기를 꽉 쥐고 서늘하고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어두운 밤 아무도 없는 강만호 회사의 지하 중앙 컴퓨터실 앞 복도에 검은 옷을 입은 김 이사가 조심스럽게 나타났어요. 김 이사가 두리번거리며 잠금 장치를 여러 개 채운 두꺼운 철문 옆 번호 누름판에 박동철이 알려준 비밀 통로 번호를 빠르게 눌렀죠. 경고음 하나 없이 철문이 덜컥 소리를 내며 열리자 김 이사가 안으로 쏙 들어갔습니다. 김 이사가 가장 큰 컴퓨터 본체에 다가가 손바닥만 한 두꺼운 검은색 저장 장치를 푹 꽂았어요. 보안 장치가 완벽하게 다 꺼졌군. 이제 이 값비싼 기술 자료를 전부 담아야지. 김 이사가 모니터를 쳐다보며 탐욕스럽게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죠. 화면에는 엄청난 양의 반도체 기술 자료가 저장 장치로 순식간에 넘어가는 막대가 빠르게 꽉 차고 있었습니다. 김 이사는 초조하게 시계를 쳐다보며 발을 동동 굴렀어요. 같은 시각 강만호의 저택 안방에 요란한 붉은색 경고등이 번쩍거리며 귀를 찢는 시끄러운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잠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강만호가 벽에 붙은 비상연락기계를 주먹으로 쾅 치며 보안팀장에게 소리쳤죠. 보안팀장, 지금 중앙 컴퓨터실에서 우리 회사가 목숨 걸고 만든 핵심 기술이 밖으로 새어나가고 있어. 당장 막아. 강만호가 이마에 핏대를 세우며 사자처럼 호통을 쳤어요. 회장님, 저도 지금 경고를 듣고 당장 지하 상황실로 뛰어가고 있습니다. 보안팀장이 거친 숨을 헐떡이며 전화기 너머로 대답했습니다. 강만호가 잠옷 위에 얇은 외투만 대충 걸치고 맨발로 밖으로 뛰어나가 운전기사가 모는 차 뒷좌석에 거칠게 올라탔죠. 회사로 당장 차 몰아. 신호등 다 무시하고 제일 빨리 가. 강만호가 앞좌석 의자를 굵은 주먹으로 퍽퍽 치며 무섭게 명령했어요. 운전기사가 땀을 뻘뻘 흘리며 가속 페달을 바닥까지 꾹 밟았습니다. 강만호가 헐떡이는 숨을 몰아쉬며 회사 지하의 보안 상황실 문을 양손으로 쾅 밀어 열고 뛰어들어갔어요. 상황실의 커다란 모니터에는
붉은 글씨로 기술이 구할이나 빠져나갔다는 경고가 무섭게 번쩍거리고 있었죠. 팀장, 저 기계 당장 꺼버려. 강만호가 모니터를 가리키며 눈을 부릅뜨고 으르렁거렸습니다. 회장님, 시스템이 아예 제 말을 듣지 않습니다. 누군가 우리 회사 안에서 몰래 비밀 통로를 열어버렸습니다. 보안 팀장이 땀에 흠뻑 젖은 채 자판을 미친 듯이 두드리며 소리쳤어요. 어떤 놈이 내 평생의 피와 땀을 훔쳐가. 당장 벽에 있는 비상함에서 도끼 꺼내와. 강만호가 상황실 구석에 달린 붉은 상자를 삿대질하며 고래고래 악을 썼죠. 보안 팀장이 유리를 주먹으로 깨고 날카로운 도끼를 꺼내 들고 기계 뒤편의 가장 굵은 검은색 선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선을 도끼로 당장 두 동강이 나게 끊어버려. 강만호가 바닥을 쿵쿵 구르며 외쳤어요. 보안 팀장이 도끼를 머리 위로 높이 들고 검은색 선을 향해 힘껏 내리찍었죠. 불꽃이 요란하게 번쩍 튀며 상황실 안의 모든 화면과 불빛이 새까맣게 꺼졌습니다. 그 순간 강만호가 갑자기 가쁜 숨을 헐떡이며 왼쪽 가슴을 커다란 두 손으로 꽉 움켜쥐었어요. 아, 내 가슴. 강만호가 고통스러운 신음을 길게 뱉어내며 차가운 대리석 바닥으로 쿵 쓰러졌죠. 회장님, 제발 눈 좀 떠보십시오. 밖에 누구 없어. 당장 구급차 빨리 불러. 보안 팀장이 강만호의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헤치며 심장을 양손으로 힘껏 압박했습니다. 상황실 안은 사람들의 비명과 웅성거림으로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어요. 새벽에 텅 빈 차가운 도로 위를 요란한 구급차 소리가 날카롭게 찢으며 달렸습니다. 병원 응급실로 다급하게 들어온 강만호는 입에 커다란 산소호흡기를 달고 좁은 침대에 누워 중환자실로 급하게 향했죠. 새벽에 소식을 듣고 잠옷바람으로 겉옷만 걸치고 뛰어온 서윤이와 남편 그리고 강지훈이 중환자실 문 앞에서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눈 좀 떠보세요. 아버지가 잘못되시면 우리 회사는 다 끝납니다. 아들이 중환자실 유리창을 두 손으로 짚고 바닥에 주저앉으며 처절하게 오열했어요. 아버님, 저희가 이렇게 다 왔어요. 제발 툭 털고 일어나세요. 서윤이가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된 얼굴로 굳게 닫힌 문을 두드리며 크게 소리쳤죠. 강지훈은 유리창 너머로 창백하게 누워있는 강만호를 바라보며 파랗게 질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의사들이 강만호의 침대 주위로 몰려들어 기계를 만지고 주사를 놓으며 아주 바쁘게 움직였어요. 같은 시각 컴퓨터실을 빠져나온 김 이사는 기술 자료를 가득 담은 저장 장치를 품에 소중하게 안고 회사 뒷문으로 허겁지겁 도망쳤습니다. 김 이사가 미리 준비해 둔 차를 거칠게 몰고 남쪽 항구 근처에 으슥하고 버려진 창고 앞으로 달렸죠. 비가 쏟아지는 창고 앞에는 박동철이 검은색 밴을 세워두고 초조하게 담배를 뻑뻑 피우고 있었어요. 김 이사가 차에서 급하게 내려 박동철에게 두꺼운 저장 장치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사장님, 반도체 기술 자료 훔친 거 여기 다 있습니다. 김 이사가 헉헉거리며 저장 장치를 박동철의 거친 손에 쥐어주었죠. 수고했어. 이제 배만 타면 우리는 평생 놀고 먹는 부자가 되는 거야. 박동철이 저장 장치를 안주머니에 깊숙이 쑤셔 넣으며 탐욕스럽고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회사 보안팀이 쫓아오기 전에 빨리 배가 있는 항구로 도망가야 합니다. 김 이사가 젖은 머리를 쓸어 올리며 박동철의 차 조수석에 헐레벌떡 올라탔어요. 박동철이 운전대를 꽉 잡고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으며 항구를 향해 무서운 속도로 차를 몰았죠. 한편 강지훈은 중환자실 앞 복도에 좁고 차가운 의자에 앉아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악당들이 회사의 아주 중요한 기술을 훔쳐가서 회장님이 쓰러졌다는 회사 사람들의 대화를 듣고 강지훈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어요. 할아버지가 내 억울함을 다 풀어주셨으니 이제 내가 꼭 할아버지를 살려낼 거야. 강지훈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입술을 깨물며 굳게 다짐했죠. 강지훈이 바지 주머니에서 강만호가 불량 학생들에게서 직접 빼앗아 돌려주었던 자신의 구형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강지훈이 떨리는 손가락으로 전화기 화면을 켜고 메뉴를 넘겼어요. 강지훈이 인터넷 공간에 소리 자료를 보관하는 그림을 찾아 손가락으로 꾹 눌렀죠. 화면에는 불량 학생들이 전화기를 뺏어갔을 때 기계가 몰래 소리를 담아둔 파일들이 수백 개나 쭉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강지훈이 눈을 크게 부릅뜨고 기계가 파일을 저장한 날짜와 시간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피기 시작했어요. 가에 학생들에게 빼앗겼던 기간에 전화기가 스스로 켜져 소리를 담은 공간을 이리저리 뒤졌죠. 수백 개의 소리 기록 속에서 가해 학생 오재현이 머물던 병원 특실의 이름과 날짜가 적힌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강지훈이 침을 꿀꺽 삼키며 떨리는 손으로 소리 기록을 꾹 누르고 전화기를 귓가에 바짝 가져다 댔어요. 잡음이 섞인 소리 사이로 박동철의 굵고 탁한 목소리가 또렷하게 흘러나왔습니다. 내일 새벽에 기계가 멈추면 기술 자료를 빼서 당장 군산에 버려진 항구 3번 창고 앞으로 와. 박동철이 아주 작고 은밀한 목소리로 지시했죠. 네. 비밀 통로를 열어서 전부 복사한 다음 바로 군산 항구로 가겠습니다. 김이사의 덜덜 떨리는 목소리도 연이어 흘러나왔어요. 창고 앞에 외국으로 몰래 빠져나갈 배를 대기시켜 놓을 테니까 딴 생각하지 말고 빨리 뛰어와. 박동철이 비열하게 웃으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강지훈이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죠. 강지훈이 전화기를 꽉 쥐고 복도를 미친 듯이 뛰어가 비서실장의 양복 소매를 다급하게 잡아당겼어요. 비서실장 아저씨, 이것 좀 빨리 들어보세요. 강지훈이 땀에 젖은 얼굴로 비서실장에게 전화기를 불쑥 내밀었습니다. 지훈 도련님, 지금 회장님께서 쓰러지셔서 경황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 기록입니까? 비서실장이 깜짝 놀라며 전화기를 받아 귀에 댔죠. 나쁜 아저씨들이 할아버지 회사의 아주 중요한 기술을 훔쳐서 군산 항구로 도망간다는 증거예요. 강지훈이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큰 소리로 외쳤어요. 비서실장이 전화기에서 흘러나오는 박동철의 목소리를 끝까지 듣고 눈을 크게 부릅떴습니다. 비서실장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니 눈빛이 호랑이처럼 매섭게 변했죠. 보안팀장, 도둑놈들이 지금 군산 버려진 항구 3번 창고로 도망치고 있어. 당장 특수요원들 전부 모아. 비서실장이 복도가 떠나가라 큰 소리로 명령했어요. 경찰 특공대에도 당장 연락해서 군산으로 출동하라고 전하겠습니다. 보안팀장이 허리춤에서 무전기를 빼들고 복도를 거칠게 뛰어나갔습니다. 우리 지훈 도련님이 늪에 빠진 할아버지 회사를 완전히 살려냈습니다. 비서실장이 강지훈의 좁은 어깨를 꽉 껴안으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캄캄한 고속도로 위를 검은색 대형차 수십 대가 무서운 속도로 질주했습니다. 차량 지붕 위에서 번쩍이는 붉은 경고 불빛이 밤하늘을 어지럽게 수놓았어요. 요란한 경보음 소리가 빗소리를 날카롭게 찢으며 도로 위를 길게 울려 퍼졌죠. 도둑놈들 차가 10km 앞에 있다.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아. 보안팀장이 조수석에 앉아 무전기에 대고 거칠게 소리쳤습니다. 운전대를 꽉 잡은 요원이 땀을 뻘뻘 흘리며 물이 고인 빗길을 아슬아슬하게 갈랐어요. 차량이 코너를 돌 때마다
바퀴가 미끄러지며 날카로운 마찰음이 도로에 울려 퍼졌죠. 군산의 낡고 버려진 항구 3번 창고 앞에는 박동철의 큼지막한 검은색 차가 시동을 켠 채 서 있었습니다. 어두운 바다 위에는 작은 배 한 척이 불을 끄고 조용히 대기하고 있었어요. 빨리 배에 타. 경찰이 냄새를 맡고 쫓아오기 전에 당장 이 나라를 떠나야 해. 박동철이 김이사의 등을 마구 떠밀며 비를 맞고 소리쳤죠. 사장님, 저기 언덕 위에서 거대한 자동차 불빛이 엄청나게 몰려오고 있습니다. 김이사가 덜덜 떨며 손가락으로 도로 끝을 가리켰습니다. 미친놈아, 빨리 차 문 닫고 올라타. 박동철이 김이사의 멱살을 잡고 차 안으로 거칠게 쑤셔 넣었어요. 박동철이 운전석에 올라타 문을 쾅 닫고 가속 페달을 미친 듯이 밟았습니다. 하지만 보안팀장이 탄 거대한 앞장선 차가 빗물을 거세게 튀기며 무서운 속도로 달려와 박동철의 차 앞부분을 쾅 하고 아주 강하게 들이받았죠. 아! 박동철이 운전대에 머리를 심하게 박으며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어요. 엄청난 충격으로 박동철의 앞바퀴 고무 타이어가 터지며 차는 진흙탕 바닥에 푹 주저앉았습니다. 박동철의 차 주위로 멈춰 선 검은색 차들에서 무장한 특공대원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와 총을 겨누며 에워쌌죠. 손머리 위로 올리고 당장 차에서 내려. 반항하면 쏜다. 특공대 대장이 확성기를 입에 대고 무섭게 호통을 쳤습니다. 특공대원들이 조수석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겁에 질린 김이사의 팔을 뒤로 꺾어 은색 수갑을 찰칵 채웠어요. 내 돈, 내 평생의 돈벌이 기술. 박동철이 찌그러진 운전석 문을 발로 차서 열고 뛰쳐나와 바다 쪽으로 냅다 도망쳤죠. 박동철이 젖은 겉옷품 속에서 두꺼운 검은색 저장 장치를 꺼내 어두운 바다로 집어 던지려 팔을 높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보안팀장이 짐승처럼 날렵하게 달려들어 박동철의 두꺼운 허리를 두 팔로 꽉 감싸 안았어요. 보안팀장이 박동철의 몸을 들어 올렸다가 빗물이 고인 딱딱한 바닥으로 거칠게 냅다 꽂아버렸죠. 이거 나. 이거 안 놓으면 다 죽여버릴 거야. 박동철이 진흙탕을 대굴대굴 구르며 발버둥을 쳤습니다. 보안팀장이 박동철의 넓은 등 위로 올라타 무릎으로 등을 콱 누르고 거친 손으로 박동철의 손목을 틀어쥐었어요. 이 천하의 몹쓸 도둑놈아. 우리 회장님 쓰러지게 만들고 내 놈이 살아서 도망칠 줄 알았어. 보안팀장이 박동철의 손에서 저장 장치를 확 빼앗으며 무섭게 으르렁거렸죠. 달려온 경찰들이 바닥에 바짝 엎드린 박동철의 양손을 뒤로 모아 수갑을 아주 단단하게 채웠습니다. 내가 끝난 게 아니야. 나는 무조건 다시 일어날 거야. 박동철이 입에 더러운 진흙을 잔뜩 묻힌 채 밤하늘을 향해 미친 사람처럼 악을 썼어요. 특공대원들이 박동철의 양팔을 잡아 끌어 경찰차 뒷좌석에 짐짝처럼 거칠게 쑤셔 넣었습니다. 해외로 도망가게 돕던 중간 연락책 역시 항구 구석에 숨어 있다가 경찰들에게 목덜미를 잡혀줄 줄이 끌려 나왔죠. 보안팀장이 비에 젖은 저장 장치를 수건으로 조심스럽게 닦아 품에 소중하게 안고 무전기 단추를 꾹 눌렀어요. 비서실장님, 도둑놈들 한 놈도 안 놓치고 전부 잡았고 기술 자료도 완벽하게 되찾았습니다. 보안팀장이 벅찬 가슴을 쓸어내리며 큰 소리로 보고했습니다. 보안팀장, 정말 고생 많았어. 당장 그 저장장치 조심해서 들고 서울로 빨리 올라와. 전화기 너머로 비서실장의 울먹이는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죠. 병원 중환자실 앞 좁고 긴 대기실에서 서윤이가 두 손을 꽉 모으고 초조하게 발을 구르며
복도를 서성거렸습니다. 비서실장이 한박웃음을 활짝 지으며 서윤이를 향해 성큼성큼 뛰어왔어요. 작은 사모님, 우리 회사 보안 요원들이 도둑놈들을 싹 다 잡아넣고 자료도 단 하나도 뺏기지 않고 완벽하게 되찾았습니다. 비서실장이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기쁨의 눈물을 펑펑 흘리며 소리쳤죠. 정말인가요? 우리 아버님 평생의 땀방울이 담긴 기술을 무사히 지켜낸 거군요. 서윤이가 다리에 힘이 쫙 풀려 대기실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며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서윤이의 남편도 벽을 짚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어깨를 들썩이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어요. 이게 전부 다 우리 지훈 도련님이 기적처럼 증거 자료를 찾아낸 덕분입니다. 비서실장이 강지훈의 헝클어진 머리를 아주 대견스럽게 쓰다듬었죠. 지훈아, 네가 우리 가족을 전부 살렸어. 정말 고맙고 장하다 내 아들. 서윤이가 강지훈을 두 팔로 꽉 끌어안고 젖은 얼굴에 마구 뽀뽀를 했습니다. 엄마, 아빠, 할아버지 기계 소리가 달라졌어요. 강지훈이 서윤이의 품에서 재빨리 빠져나와 중환자실 유리창에 코를 바짝 대고 크게 외쳤어요. 중환자실 안에서 삐소리를 내며 매우 불규칙하고 불안하게 뛰던 강만호의 심장 박동 기계가 변하기 시작했죠. 기계 화면의 붉은 선이 일정한 간격의 안정적이고 정상적인 물결 모양을 띠며 부드럽게 오르락내리락 움직였습니다. 간호사들이 황급히 침대 주위로 모여들어 강만호의 눈꺼풀을 살피고 기계의 단추를 눌러 점검했어요. 환자분 의식이 또렷하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혈압 수치도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담당 의사가 마스크를 내리고 유리창 밖을 향해 크게 손을 흔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서윤이와 남편이 유리창을 두 손으로 바닥 짚듯 짚고 안도와 기쁨의 눈물을 폭포수처럼 쏟아냈죠. 강만호가 굳게 닫혀있던 무거운 눈꺼풀을 미세하게 파르르 떨더니 천천히 눈을 번쩍 떴어요. 강만호가 얼굴을 반쯤 덮은 투명한 산소호흡기 너머로 유리창 밖에서 울고 있는 가족들을 보았습니다. 강만호의 주름진 입가에 평온하고 옅은 미소가 조용히 번졌죠. 담당 의사가 중환자실 문을 열어주자 강지훈이 쏘날같이 뛰어들어가 강만호의 침대 곁으로 바짝 다가갔어요. 할아버지, 나쁜 놈들 다 경찰에 잡혀갔어요. 우리 회사 기술도 하나도 안 뺏겼어요. 강지훈이 강만호의 커다랗고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꽉 잡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강만호가 거친 손가락을 천천히 힘겹게 움직여 강지훈의 눈물에 젖은 볼을 아주 부드럽고 따뜻하게 쓰다듬었죠. 우리 지훈이가 참으로 대단하고 장하다. 네가 이 할애비를 살렸어. 강만호가 산소호흡기 틈 사이로 아주 작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가족들이 모두 강만호의 침대 주위로 둥글게 모여들어 서로의 손을 굳게 맞잡았습니다. 가족들은 그동안의 끔찍했던 마음고생을 씻어내듯 하염없이 기쁨의 눈물을 흘렸죠. 비서실장도 유리창 밖 복도에 서서 안경을 벗고 콧물을 훌쩍이며 세상에서 가장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챕터 8 찬란하게 빛나는 새 아침. 모든 사건을 끝마치고 6개월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매섭게 부는 교도소의 좁고 어두운 독방 바닥에 박동철이 웅크리고 앉아 있었죠. 박동철은 푸른 죄수복을 입은 채 낡은 벽에 머리를 쿵쿵 찌으며 통곡했어요. 내가 미쳤지. 왜 강만호 회장을 건드려서 이 끔찍한 지경을 만들었을까? 박동철이 머리털을 두 손으로 마구 쥐어뜯으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강만호 그 무서운 노인네를 못 알아보고 하늘에서 천벌을 받았어. 내 금쪽 같은 공장, 내 비싼 외제차 다 뺏겼어.
박동철이 허공을 향해 발길질하며 악을 썼죠. 박동철, 당장 조용히 안 해. 차가운 독방에서 밥을 쫄쫄 굶고 싶어. 교도관 김 씨가 쇠창살을 경찰봉으로 쾅쾅 두드리며 무섭게 호통을 쳤어요. 잘못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박동철이 바닥에 납작 엎드려 두 손을 싹싹 비비며 처절하게 애원했습니다. 같은 시각 오유진은 화장기 하나 없는 늙어버린 얼굴로 시장 골목의 허름한 국밥집 주방에 쪼그려 앉아 있었죠. 오유진은 붉은색 고무장갑을 끼고 산더미처럼 쌓인 기름진 불판을 쇠수세미로 벅벅 문지르고 있었어요. 오유진 아줌마, 불판 하나 닦는데 하루 종일 걸릴 거야. 똑바로 안 닦아. 뚱뚱한 식당 주인 황 사장이 오유진의 굽은 등을 발로 툭툭 차며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뼈마디가 쑤셔서 죽겠네. 내가 왜 이런 더러운 주방에서 평생 끔찍한 고생을 해야 해. 오유진이 덜덜 떨리는 손으로 허리를 짚으며 눈물을 뚝뚝 흘렸죠. 그때 식당 문이 거칠게 열리며 험악하게 생긴 빚쟁이 사내 두 명이 성큼성큼 들어왔어요. 오유진 당장 튀어나와. 우리가 내 남편 박동철 회사에 물린 돈이 얼만데 주방 구석에 쥐새끼처럼 숨어 있어. 빚쟁이 마씨가 낡은 탁자를 발로 걷어차며 가게가 떠나가라 악을 썼습니다. 머리채를 다 뽑아버리기 전에 당장 밖으로 기어나와. 다른 빚쟁이가 주방 쪽을 삿대질하며 외쳤죠. 오유진은 수세미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주방 뒷문으로 미친 듯이 도망쳐 좁고 어두운 골목길을 끝없이 달렸어요. 박동철,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나 혼자 빚더미에 나앉게 만들고 벼락이나 맞아라. 오유진이 더러운 진흙탕 바닥에 주저앉아 하늘을 보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비슷한 시각 소년원의 좁고 차가운 식당 구석 자리에서 오유진의 아들 오재현이 찌그러진 밥판을 들고 서 있었죠. 오재현, 빨리빨리 안 움직여. 식당 뒤에 다른 아이들 밥 기다리는 거 안 보여. 소년원 교도관 이 씨가 몽둥이를 허공에 붕붕 휘두르며 소리쳤어요. 교도관님, 저 진짜 배가 너무 고파서 미치겠습니다. 밥 조금만 더 얹어 주십시오. 오재현이 잔뜩 주눅이 든 목소리로 대답하며 빈자리를 찾아 허겁지겁 앉았습니다. 네가 밖에서 약한 친구들 무자비하게 괴롭히고 빼앗아 먹은 밥이 산더미야. 주는 대로 입 다물고 먹어. 교도관 이 씨가 몽둥이로 식탁을 쾅 치며 무섭게 윽박질렀죠. 오재현이 딱딱하게 굳은 콩밥을 숟가락으로 퍼먹으며 굵은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과거 비싼 명품 옷을 입고 강지훈을 괴롭히던 화려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완전히 사라지고 깡마른 몰골만 남았습니다. 며칠 뒤 강만호가 이끄는 대기업 본사 대강당에서는 아주 화려하고 성대한 행사를 개최했죠. 세계 각국에서 찾아온 낯선 외국인 손님들이 강만호 회사가 새롭게 만든 반도체 기술에 감탄하며 연신 박수를 쳤어요. 강만호 회장님, 우리 훌륭한 기술이 전 세계 시장에서 1위를 달성했습니다. 외국 바이어들이 당장 서명하자고 문 밖에서 줄을 섰습니다. 비서실장 정 씨가 붉게 상기된 얼굴로 뛰어와 보고했습니다. 다 정 실장 자니가 밤낮 없이 코피를 쏟으며 피땀 흘려 고생한 덕분이야. 정말 뼛속 깊이 수고 많았다. 강만호가 비서실장 정 씨의 어깨를 두 손으로 꽉 쥐며 환하게 웃었죠. 우리 회사 주식도 며칠째 가장 높은 숫자를 찍고 있습니다. 강만호 회장님께서 끝까지 회사를 굳건하게 지켜주신 덕분입니다. 보안 팀장 최 씨가 허리를 깊숙이 굽히며 감격스럽게 말했어요. 내가 평생 피와 땀을 갈아 넣어서 만든 이 회사가 여러분들 덕분에 우뚝 섰어.
내 늙은 청춘을 다 바친 회사를 살려줘서 눈물이 날 만큼 고마워. 강만호가 임원들의 두 손을 덥석 잡으며 흐뭇하게 끄덕였습니다. 강만호 회장님, 회장님께서 맨 앞에서 거센 비바람을 다 막아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기술을 완벽하게 살려냈습니다. 임원들이 입을 모아 큰 소리로 외쳤죠. 강만호가 아주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대강당 단상 위로 뚜벅뚜벅 걸어 올라가 둥근 마이크를 꽉 잡았어요. 대강당에 모인 수천 명의 임직원이 쥐 죽은 듯이 숨을 죽이고 강만호의 굳은 입술만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든든한 직원 여러분, 여러분의 피나는 노력 덕분에 우리 회사가 끔찍한 위기를 넘기고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올랐어. 강만호가 우렁찬 목소리로 쩌렁쩌렁 외쳤죠. 대강당 둥근 천장이 떠나갈 듯한 커다란 함성과 박수 소리가 펑 터져 나왔어요. 나는 이제 나이가 70이 넘고 심장도 크게 아파서 더 이상 거대한 회사를 이끌 체력이 부족해. 그래서 오늘부로 무거운 회장 자리에서 깨끗하게 물러나겠다. 강만호가 아주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중대한 결심을 발표했습니다. 강만호 회장님, 그게 무슨 날벼락 같은 말씀이십니까? 제발 결정을 다시 곰곰이 거두어 주십시오. 단상 밑에 앉아있던 비서실장 정 씨와 수많은 임원이 일제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죠. 눈부신 회사는 똑똑하고 젊은 전문 경영인에게 전부 넘겨주고 홀가분하게 물러날 생각이야. 나는 이제 아주 평범한 할아버지로 돌아가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과 남은 시간을 맘껏 즐기고 싶어. 강만호가 단호하지만 아주 따뜻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강만호가 목에 단단하게 걸고 있던 낡은 사원증을 쑥 벗어서 비서실장 정 씨의 두 손에 조심스럽게 쥐어주었습니다. 강만호 회장님, 정말 뼈 빠지게 수십 년 고생 많으셨습니다. 회장님 크나큰 은혜를 죽을 때까지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비서실장 정 씨가 사원증을 가슴에 꽉 품고 뜨거운 눈물을 펑펑 흘렸죠. 수천 명의 훌륭한 직원이 자리에서 동시에 일어나 강만호를 향해 허리를 굽혀 아주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렸어요. 강만호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높은 단상을 훌쩍 내려와 대강당 무거운 유리문을 아주 홀가분하게 열고 나섰습니다. 따스한 봄 햇살이 가득 내리쬐는 주말 맑은 교회 농장에는 평화로운 새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죠. 강만호가 평소 즐겨 입던 낡은 등산복을 챙겨 입고 거친 밀짚 모자를 머리에 푹 눌러 쓴 채 텃밭에 쪼그려 앉았어요. 강만호가 흙이 잔뜩 묻은 쇠호미로 딱딱한 땅을 이리저리 일구며 기분 좋게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할아버지, 머리 위 햇빛이 너무 뜨거워요. 얼른 시원한 얼음물 드시고 땀 식히세요. 강지훈이 둥근 은쟁반에 얼음물과 썰어놓은 붉은 수박을 잔뜩 담아들고 환하게 웃으며 뛰어왔죠. 오냐, 우리 예쁜 핏줄 강지훈. 저 멀리서 여기까지 뛰어오느라 얼굴이 아주 새빨갛게 푹 익었구나. 강만호가 쇠호미를 바닥에 내려놓고 굽은 허리를 펴며 활짝 웃었어요. 강만호가 바지 주머니에서 낡은 수건을 꺼내 얼굴에 굵은 땀을 벅벅 닦고 강지훈의 둥근 머리를 아주 대견하게 마구 쓰다듬었습니다. 할아버지 텃밭에서 직접 정성껏 키운 상추가 벌써 이만큼이나 아주 크게 자랐어요. 이따가 숯불 소고기랑 무조건 같이 먹어요. 강지훈이 둥근 대나무 바구니에 수북하게 담긴 파란 상추를 번쩍 들어 올리며 신나게 말했죠. 우리 지훈이가 무서운 불량 학생들에게 스마트폰을 뺏겼을 때 벌벌 떨면서도 끝까지 녹음 기능을 켜둔 덕분에 우리 큰 회사를 통째로 구했어. 넌 우리 집안의 아주 든든한 최고 기둥이야. 강만호가 강지훈의 좁은 어깨를 꽉 껴안으며
호탕하게 껄껄 웃었어요. 제가 사랑하는 할아버지를 위해서 뭐라도 꼭 반드시 하고 싶었어요. 경찰 아저씨들이 나쁜 악당들을 다 잡았다고 외쳤을 때 정말 온 세상을 전부 다 가진 것 같았어요. 강지훈이 강만호의 허리를 두 팔로 안으며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농장 마당 한편의 커다란 나무 평상 옆에서는 까만 숯불 화로에서 붉은 불꽃이 활활 요란하게 타오르고 있었죠. 서윤이와 강민수가 하얀 앞치마를 목에 두르고 소고기를 굽느라 이마에 굵은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어요. 강민수, 화로 불이 너무 세서 얇은 소고기 다 타겠다. 집게로 얼른 앞뒤로 뒤집어. 서윤이가 손가락으로 뜨거운 화로를 가리키며 아주 밝은 목소리로 재촉했습니다. 서윤이 전혀 걱정하지 마. 내가 아주 기가 막히게 육즙 살려서 굽고 있으니까 당신은 채소나 깨끗하게 물에 씻어. 강민수가 손등으로 땀을 닦으며 한바구음을 지었죠. 아버님, 부드러운 소고기 아주 맛있게 다 완전히 익었어요. 강지훈, 빨리 할아버지 모시고 평상으로 와서 밥 먹자. 서윤이가 나무 평상에 맛있는 반찬을 둥글게 가득 차려놓고 두 손을 크게 흔들며 외쳤어요. 아버지, 제가 세상에서 제일 야들야들한 소고기를 숯불에 완벽하게 구웠습니다. 어서 젓가락 들고 고기 드십시오. 강민수가 넓은 하얀 접시에 구운 소고기를 수북하게 듬뿍 담아 평상 위에 탁 올리며 크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달콤한 고기 냄새가 아주 훌륭하구나. 내 늙은 뱃속에서 당장 하얀 밥을 달라고 시끄럽게 아우성을 친다. 강만호가 강지훈의 작은 손을 꼭 잡고 평상으로 뚜벅뚜벅 씩씩하게 걸어왔죠. 가족들이 널찍한 나무 평상에 옹기종기 둥글게 모여 앉아 시원한 사과 주스가 가득 담긴 투명한 유리잔을 번쩍 높이 들었어요. 우리 가족이 끔찍한 폭풍우를 무사히 뚫고 다시 이렇게 둥글게 모여 앉아서 밥을 먹게 되어서 가슴이 터질 듯 너무 행복해요. 우리 훌륭한 가족. 영원히 건강하게 짠 건배. 강지훈이 평상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유리잔을 쑥 앞으로 뻗으며 씩씩하게 소리쳤습니다. 그래, 우리 늠름한 훌륭한 아들 강지훈 말대로 영원히 다 같이 똘똘 뭉쳐서 행복하자. 건배. 서윤이가 붉어진 눈시울을 훔치며 아주 환하게 웃었죠. 우리 강만호 아버지 100살까지 아주 건강하시고 우리 가족 영원합시다. 큰 소리로 건배. 강민수도 목소리를 하늘 높이 쩌렁쩌렁 높였어요. 뭐냐? 끔찍하게 사랑하는 내 귀한 핏줄들 평생 아프지 말고 씩씩하게 당당하게 살자. 크게 건배. 강만호가 유리잔을 가운데로 세게 쨍그랑 부딪히며 행복하게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강만호가 커다란 파란 텃밭 상추에 소고기를 큼지막하게 2점이나 턱 얹고 붉은 쌈장을 듬뿍 펴 발라 둥글게 쌌죠. 강지훈, 자, 이 커다란 고기 쌈 당장 입적 벌리고 꿀꺽 받아 먹어라. 강만호가 상추쌈을 강지훈의 작은 입가로 쑥 바짝 내밀었어요. 아, 진짜 입에서 부드럽게 살살 녹는 완전 꿀맛이에요. 우리 할아버지가 직접 둥글게 싸주셔서 100배는 엄청나게 더 맛있어요. 강지훈이 커다란 고기, 쌈을 볼이 미어터지게 우겨 밀어넣고 엄지손가락을 척 하늘로 치켜 세웠습니다. 강민수, 당신도 뜨거운 불 앞에서 땀 뻘뻘 흘렸으니까 이거 빨리 입 크게 벌리고 먹어. 서윤이가 강민수의 입에 두툼한 숯불 소고기를 쏙 깊게 넣어주며 까르르 맑게 웃었죠. 아주 입에서 아이스크림처럼 살살 녹는다. 우리 서윤이가 직접 젓가락으로 입에 넣어주니까 진짜 천국의 꿀맛이야. 강민수가 서윤이의 좁은 어깨를 다정하게 꽉 감싸 안으며 능청스럽게 너스레를 떨었어요.
가족들의 맑고 행복한 커다란 웃음소리가 푸른 봄 하늘 위로 널리 아주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농장 주변의 잎이 무성한 키 큰 나무들이 부드러운 따스한 봄바람에 기분 좋게 춤을 추듯 살랑살랑 예쁘게 흔들렸죠. 따뜻한 황금빛 봄 햇살 아래 평상에 둥글게 모여 앉아 맛있는 소고기를 정답게 나눠 먹는 강만호 가족의 모습이 한 폭의 그림처럼 몹시 아름답게 반짝반짝 빛났어요. 점점 멀어지는 시야 속에서 서로의 입에 맛있는 음식을 아주 다정하게 넣어주는 가족들의 평화로운 식사 풍경이 영원토록 단단하게 변치 않을 굳건한 가족의 깊은 사랑을 온전히 증명했습니다. 거센 폭풍우를 견뎌내고 마침내 따뜻한 봄날을 맞이한 강만호 회장 가족의 이야기, 통쾌하게 들으셨나요? 돈과 권력으로 진실을 덮으려던 이들은 결국 뿌린 대로 거두며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어떤 시련 앞에서도 서로를 굳건히 지켜낸 진정한 가족애가 가슴에 깊은 여운을 남기네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고 공감이 가신다면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